아, 딱 봐도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 솔방울 달려 있는 거요. 네. 보이시나 봐요, 솔방울이. 아, 그럼요. 자세히 보면서 자세히 보세요. 착한 어린이들은 보입니다. 화학랜드에 왔습니다. 과학 3차시 들과 산에 사는 식물, 4차시 강과 연못에 사는 식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러 왔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거짓말이고요. 이미 들어갔다 왔죠. 그렇죠. 교사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네, 이미 떨어 있어요 저희가. 땀 엄청 많이 납니다. 네, 식물 대부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잘 찾아가지고 네, 이따가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 영상에서 각종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쉽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봐요. 교실에서 봐. 이거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 아, 자. 평강랜드 식물에서 우리가 왔죠? 네. 오늘 주제를 위해서 이제 평강랜드에도 가고, 우리 못 찾은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식물들 이제 잘 찾아봐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 오늘 배울 내용은 3차시입니다. 네, 3차시는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입니다. 네, 과학교과서 14쪽 펴면 되고, 실험 관찰은 오늘 8쪽인데 중간중간에 선생님들하고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로 풀이랑 나무 볼 거니까 그 조사 활동하는 게 있어요. 굳이 다른 거 조사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영상만 보면서 봐도 될 거예요. 네, 교과서 14, 15쪽, 실험관찰 8쪽 해서 3차시 들과 산에는 대체 어떤 식물이 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요.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지난 차시에 배운 거 잠깐만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 잎의 구조에 4가지 종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생님 뭐였죠?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잎에 가장자리가 있었고, 테두리 부분, 네, 테두리 부분, 그리고 잎 자루, 잎이랑 줄기랑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잎몸, 잎몸 말고 잎몸 말고. 잎몸이 있었어요. 네. 잎몸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안 나왔네 아직? 하나가 안 나왔는데 선생님 뭔지 아세요? 잎맥이죠, 잎맥. 잎맥.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까먹어서 애를 태웠던 잎맥까지 있습니다. 잎맥은 이제 혈관처럼 이제 잎몸 전체에 퍼져 있어서, 사실 이 잎맥이 이제 우리 혈관처럼 실제로 이제 영양분이나 물, 수분 이런 걸 보충해주는,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잎맥에는 그물맥, 나란히맥 있었다는 맞다. 거. 맞네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장면으로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과 산입니다. 들과 산에 여러 가지 식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음 화면에 들과 산에 살지 않는 식물도 조금씩 넣어놔 봤습니다. 들과 산에 살지 않는 식물들 한번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보면 너무 어려운데요? 9가지가 있는데, 이제 힌트를 해주면 여기서 3개는 들과 산에 살지 않는 식물이에요. 같이 한번 하나하나 같이 봐볼게요. 제일 먼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들이랑 산에 사나요? 선인장 들과 산에 살지 않고 요거 사막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사막? 원래 기존의 사막에 사는 거죠. 그래서 개량이 돼서 뭐 우리 집에도 키워요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하. 원래 선인장은 사막에서 사는 식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최적화된. 그렇죠. 다음은 귤나무인데, 귤나무는 들과 산에 살죠. 들에 살죠. 그렇죠. 들과 산에 사는 식물이고, 다음은 명화주예요. 명화주, 논란의 명화주. 우리 찾느라 힘들었던. 명화주 너무 찾기 힘들었어요. 네. 선생님은 사실 이 명화주를 다른 학교에서 찾았어요. 놀러 갔다가. 그래서 명화주 들과 산에 삽니다. 다음 강아지풀. 너무 흔하죠? 강아지 풀은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있어요. 어디 있죠?
우리 근처에? 들에 있죠, 들에. 우리 근처에 우리 찾았잖아요. 학교 근처에 있죠. 네. 학교 근처에. 학교는 저기 공원에 있잖아요. 학교 근처에 공원에도 네, 많고 맞아.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이삭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나와 있어요. 네. 이삭이요. 예, 이삭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제가 너무 무지하네요. 제가 또 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이삭이래요 이삭. 아, 나는 선생님은 벼만 이삭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배워갑니다. 자 다음은 소나무인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들과 산에 사는 식물이고. 나무. 네. 네. 나무. 아, 급발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자, 다음은 조심하세요. 수련인데 수련 딱 봐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물 위에 살고 있죠. 네, 물 위에. 이제 물에 사는 식물이어서 이거는 들과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개구리 왕눈이가 저기에서 살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 이게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아재. 다음은 토끼풀이에요. 토끼풀은 들과 산에 살고 있죠. 네 맞아요. 네잎클로버 약간 사기 버전이니까 얘네들 들과 산에 사는 거 맞아요. 네잎클로버 사기 버전. 아, 얘네들이 원래 못 찾게 만드는 녀석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고 새 입을 찾으면 행복. 네 개를 찾으면 행운. 행운을 잡을 것인가? 행복을 그래요? 잡을 것인가?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아, 난 네잎 아니면 다 아, 새 입을 찾는 건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 역시 나이 드신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지혜가 달라. 미안해.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자, 다음은 불역점이에요. 딱 네. 봐도 지금 물에 살고 있죠. 불역자면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삽니다. 네. 둥둥 떠다니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들과 산에 사는 게 아니라 강이나 연못. 네. 연못에 살고 있죠. 연못에.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짠! 짠! 실험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물에 사는 식물 불애옥잠 좀 자세히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가까이 보여드려도 되나? 네. 이렇게 물에 사는 식물 불애옥잠이었습니다. 얘도 들과 산 아니겠죠? 다음은 민들레인데 선생님 민들레 어디 살죠? 민들레는 들에 살고 있습니다. 들에. 들에 살고 있는. 산에도 살아요. 아, 들과 산에 네. 사는데 흔히 볼 수 있어요. 민들레. 맞아요. 저게 민들레가 꽃이 폈다가 질 때 호씨를 불고 그렇게 놀곤 했었죠. 나 때는 그렇죠.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네, 요정이 같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 수련이랑 불애옥잠이랑 선인장까지 이 세 개가 들과 산에는 살지 않는 식물이었어요. 네, 그러면 연못과 광 그리고 사막에 사는 거니까 다음 차시 때 배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어요. 먼저 선생님이 첫 번째 해볼게요. 자, 들이나 산에 사는 여러 가지 식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를 먼저 배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풀과 나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 교과서에서 볼게요. 14, 15쪽 여러분 교과서 장면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 이 왼쪽 끝에 있는 식물은 이름이 뭐죠? 이삭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강아지 풀이죠. 강아지 풀. 강아지 풀. 이 옆에 노란색 꽃을 가지고 있는 건 민들레일 거예요. 그쵸? 이 밑에가 토끼풀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화주는 또 옆에 있습니다. 삐. 자, 다음 떡갈나무가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뭔 거 같아요? 선생님? 아, 딱 봐도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 솔방울 달려있는 거요. 네. 보이시나 봐요, 솔방울이. 아, 그럼요. 자세히 보세요. 착한 어린이들은 보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끝에 있는 건 밤송이인 거 보니까 밤나무인 것 같아요. 밤나무죠. 특징이 명확하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자, 이 식물들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같이 위에 그림하고 이제 빈칸을 생각을 하면서 넣으면 되겠어요. 봉숭아랑 해바라기랑 느티나무, 들과 산의 식물들이 있네요. 네. 요 세 가지 식물들의 이제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좀 독특한 장면이 있죠. 어느 부분이 보이고 있죠, 지금? 요 부분에 요 부분이요? 예, 요 부분에 뿌리가 보이네요. 뿌리가. 네. 원래 우리가 뿌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 뿌리가 보이고 있어요. 자,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다.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다. 아. 대부분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그럼요. 수가- 들과 산에 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맞겠죠? 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네, 번째 두 번째 특징. 특징. 어, 민들레랑 떡갈나무 같아요. 떡갈나무. 자, 민들레하고 떡갈나무 보니까 지금 공통된 특징이 잎이 보이고 줄기가 보이네요. 그쵸. 잎하고 줄기 부분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들 특징 중에 대부분 잎하고 줄기가 구분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잎하고 줄기 구분 안 되는 식물 혹시 아세요? 서인장인가요? 그럼요. 선인장. 네, 선인장. 선인장은 사실 어디가 잎이고 어디가 줄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급발진해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하지 않았어요? 잘 맞췄어요. 구분되지 않는 식물도 있어요. 그 사막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지금 들과 산에 사는 식물들 보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자세히 들여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식물들의 서로 갖고 있는 공통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아보려면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은 실험관찰책 8쪽을 펴시고요. 8쪽에 1번 문제, 들과 산에 사는 식물을 조사해서 특징을 풀과 나무로 분류해보는 활동, 지금 선생님들하고 설명 들으면서 써도 좋고요. 혹시나 여기 나와 있는 식물들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이나 식물도감 활용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찍어온 거 진짜 열심히 찍고 이제 퀄리티가 좀 있다는 거. 그거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일시정지돼요. 혹시 기능 모를까봐. 스페이스 팍 누르면 몰라서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럴까 딱 멈추잖아요, 그죠? 네, 멈춰놓고 딱 이제 보면서 이런 식물이구나, 특징 써야지, 뭐 그렇죠. 줄기가 어떻네, 잎이 어떻네, 그죠? 강아지 풀은 네, 강아지 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풀은 방금 좀만 화면 돌려주실래요? 강아지 풀은 여기 위에 이렇게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얇은 줄기에 풀이 나 있습니다. 줄기가 굉장히 얇아요. 줄기가 굉장히 얇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잘 서 있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삭만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 네, 신기하죠. 그리고 잎이 모양이 신기하게 좀 긴 편이죠. 긴 편이네요. 네, 그런 긴 잎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인맥에서도 나란 그렇죠.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식물이었죠. 나라님의 대표적인 식물이었죠. 자, 두 번째로는요, 민들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가 이제 뭐 돌틈에도 살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렇게 생명력이 센데 보니까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맨날 민들레 생각하면은 꽃 보고 구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배워가지고 잎을 보고 한번 구별을 해봅시다. 잎이 어떻게 생겼나요? 엄청 희한하게 생겼네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긴 편인데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민들레라는 친구들이 사실 이제 꽃을 계속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오히려 잘 됐죠. 우리가 잎을 배우고 있으니까 잎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측면이 있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민들레는. 네네. 그래서 민들레가 꽃이 피고 나서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듯이 꽃이 피고 나서 꽃이 홀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는 놀이도 한다는 거. 뭐 어릴 때 추억 있으신가 봐요.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련해졌네요. 다음은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입니다. 여기 공원에 가면 사실 토끼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하고 며칠 전에 나가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채집통 해가지고 했을 때는 토끼풀에 꽃이 안 폈어요. 그래서 토끼풀을 막 선생님들이 이제 둘이 막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니까 왜 꽃이 없지? 막 이러면서 막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필 시기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지금 핀 거를 겨우겨우 찾으셨네요. 네, 이거는 여기 우리 동두천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셨구나. 네, 여기 서울 가는 것보다 가깝다는 그 개성 근처. 개성 네. 근처로. 그쪽으로 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3개의 잎이 있는 거 여러분 저 지난 시간에 봤죠? 그 위로 하얀색 꽃이 올라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여러분도 자세히 봐도 줄기가 어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얇죠. 예, 줄기가 좀 얇네요. 네, 얇은 특징이 있어요. 자, 토끼풀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선생님들이 찾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명아주. 오, 이게 명아주인가요? 네, 명아주인데 이 명아주가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 보고 얘 되게 이제 작은 식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풀들처럼. 얘는 아니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약간 잎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쵸? 아, 그렇죠. 네, 잎의 모양에 열심히 하세요. 잎의 모양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앞에 있는 식물들은 키가 많이 작았었는데 네, 명아주는 키가 나머지 풀들보다 조금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무보다는 작으니까. 네, 그쵸. 이 명아주가 교과서에 보니까 끝에 막 뭐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하죠? 싹이 딱 트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약간 고사리 느낌으로 이렇게 송글송글 고사리 느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풀 4가지, 강아지풀, 민들레, 토끼풀, 명아주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거 가나요?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는데 나무 위주로 한번 봐볼까 해요. 아, 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네. 자, 먼저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 선생님들 못 찾았어요. 아, 아쉬웠죠. 너무 그 힘들었어요. 넓은 그 평강식물원에 갔는데 평강식물원에서도 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근데 아무튼 이 떡갈나무가 이렇게 있고 떡갈나무 잎사귀가 넓은 편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줄기가 엄청 굵네요. 네 줄기도 굵고 줄기 색깔도 보면 약간 갈색깔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줄기 색깔, 갈색깔, 굵고 잎이 넓고. 네. 다음은 소나무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들과산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본 나무가 소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하죠. 얘가 오래오래 살기도 하고 잘 사니까. 아, 나무는 그쵸. 오래오래 살고 여러 해를 아, 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시사철 풀은 소나무죠. 자, 소나무가 있는데 보면 떡갈나무하고 소나무 혹시 공통점 느껴지세요? 일단은 줄기가 확연하게 크게 보입니다. 굵게 보입니다. 굵게 굵게. 보여요. 줄기가 굵게 보이고요. 그리고 색깔 색깔은 일단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고 줄기는 갈색. 네, 줄기가 갈색깔이고 이제 굵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크네요. 그죠 이게 크기가 높이가 엄청나게 큰 편이에요. 소나무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지금 줄기가 지금 엄청 굵고 키가 지금 선생님이 키가 지금 2m니까 하승진. 네. 키가 엄청나게 크네요. 네, 키가 엄청 크게 자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줄기도 되게 굵은 편이에요. 그리고 엄청 굵고요. 색깔은 지금 줄기가 갈색이네요. 줄기 갈색. 갈색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의 특징이에요. 다음은 밤나무 영상 한번 봐볼게요. 밤나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밑에 밤 떨어져 있고요. 줄기 굵은 거 보세요. 오, 키도 엄청 크고 잎은 초록색이네요. 이제 다른 소나무나 떡갈나무만큼 굵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풀보다는 아까 명아주나 이런 토끼풀보다는 훨씬 굵은 편이고 그리고 색깔도 줄기가 갈색깔인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거의 풀은 난쟁이족, 나무는 거인족, 네. 막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크기 차이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녀석들끼리 서로 묶어보면 지금까지 본 걸로는 떡갈나무, 소나무, 밤나무가 그래도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크고 들어요. 줄기 굵고. 네. 다음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안타깝게 귤나무는 없죠? 네, 귤나무는 저희가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귤나무도 마찬가지 이제 갈색깔의 줄기,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다른 나무들보다는 좀 크기가 작네요. 귤나무는. 이거는 재배 방법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데 크게 자라서 웃자란다고 하죠. 웃자라면 얘네가 이제 영양분을 다 이제 퍼뜨리다 보니까 달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약간 개량한 귤나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꼬막꼬막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8가지 식물 지금 봐봤는데 어느 정도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인 특징으로 뭐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키가 작고 키 그리고 그리고 줄기. 줄기에서 뭐 굵기라든지 색깔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봤던 8가지 식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직접 특징 쓰면 정말 제일 좋고 여러분들이 쓴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정답이 또 있어요. 이제 먼저 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직접 써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쓰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 8가지 식물, 들과산에 사는 8가지 식물을 풀과 나무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과 나무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관찰했을 때 이야기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풀은 줄기가 좀 얇은 편이었고 키가 많이 작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는 반대로 키가 좀 크고 줄기도 굵고 그리고 줄기 색깔이 좀 차이가 있었죠. 줄기 색 풀은 푸릇푸릇했던 것 같고요. 푸릇푸릇했고요. 푸릇푸릇이요? 줄기 아직 동심에 살아요. 풀 줄기는 초록색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나무 줄기는 갈색이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한번 선생님이 나눠보세요.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네. 강아지 풀은 풀일까요, 나물까요? 강아지 풀은 키 작고 줄기 얇으니까 풀이요. 네, 이런 거 상관없이 이름이 강아지 풀이니까 또 풀이라고 얘기해도 그럼요. 상관없을까요? 정답이 나와 있었네요. 네. 이런 쉬운 풀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또 토끼풀도 토끼풀도 사실 토끼풀 마찬가지 키도 작고 줄기도 얇은 친구예요. 그럼 명아주는 어떻죠? 명아주는 확실히 풀 중에는 키가 좀 컸지만 그래도 나무랑 비교하기에는 키 작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명아주는 풀이죠. 네. 그리고 줄기도 약간 초록색을 띠고 있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민들레도 줄기가 얇고 또 키가 되게 작고 그리고 줄기 색깔도 이제 갈색이 아니라 초록 색깔 띠고 있으니까 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나머지들은 다 나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떡갈 나무니까 나무겠죠. 떡갈나무, 귤나무, 소나무, 나무. 다 나무로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강아지풀, 민들레, 토끼풀, 명아주는 풀이고 네, 그렇죠. 떡갈나무, 소나무, 밤나무, 귤나무는 뒤에 나무도 붙어 있고 줄기가 굵고 키가 커서 나무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묶어는 봤는데 이 묶어놓은 것들의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하고 나무에 일단은 둘 다 잎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들과 산에 사는 식물이니까 뿌리, 줄기, 잎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맞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차이점 얘기해보자면 우리 아까 공통점으로 묶었던 게 바로 서로의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줄기는 여러분 얇은 게 있었고 굵은 게 있었죠. 그래서 풀은 얇다. 그리고 나무는 굵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키가 키가 풀은 크기가 조금 작았어요. 난쟁이족. 그리고 나무는 거인족. 큰 식물들, 큰 것들이 나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 생각해보고 이제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 관찰책 8쪽에 밑에 부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생님들이 설명해 준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놓고 적으면 되겠어요. 멈춰주세요. 다 적었나요? 자, 다 적었으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차이점으로 이야기해 줄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림에 나온 거는 토끼풀하고 소나무네요. 네.
공통점 살펴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줄기, 잎이 있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잎이 초록색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초록색인데 어디가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네요. 줄기 부분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네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오죠. 네,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풀 부분을 보면 나무보다 키가 작다. 작고 줄기가 나무보다 가늘다. 가늘고. 그리고 마지막 대부분 하늘살이 식물이다. 한해살이 식물이란 거는 1년만 사는 거예요. 1년만 사는 거. 네. 1년 살고 다시 씨를 뿌려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네. 그래서 뭐 민들레도 보면 자기 이제 민들레 씨앗을 통해서 다음 해에 또 새로운 민들레를 피우려고 이제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풀은 대부분 한해살이 식물이지만 여러 해살이 식물도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는 식물들이 사실 나무처럼 이제 튼튼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풀들 같은 경우는 그 겨울을 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더 여러 해도 살 수 있는 식물들도 있으니까 뭐 다 한해살이 식물이다. 이거는 좀 잘못된 오개념이 될 겁니다. 그럼 나무는 볼까요? 나무? 자, 나무는 반대가 되겠어요. 풀보다 키가 크고요. 줄기가 풀보다 훨씬 굵죠. 나무는 풀하고 차이점은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네, 모두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나무는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라는 게 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과 나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눈치 게임으로 이제 배운 내용 한번 초성 퀴즈로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은 대부분 어디에? 땅이죠, 땅. 땅에, 그쵸. 물에 사는 식물이 아닌 이상, 근데 들이나 산이니까 땅이겠죠. 땅에 뭘 내릴까요? 땅에 이게 아까 영상 그림으로도 나왔던 뿌리를 내리면 뭐와 뭐가 잘 구분이 되어 있죠? 줄기와 잎이 구분이 잘 됩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이 아까 줄기 구분 안 된다는 거 선인장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피읍? 이거는 한 해살이 식물이지만 대부분 이것은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 밑에 거는 확실하네요. 뭐죠?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인 거는 나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풀은 대부분 한 해살이 식물이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무는 풀에 비해서 줄기가 굵고 해마다 조금씩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찾았던 영상들 같이 보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 지금 한번 이제 들과 산 배웠으니까 어디로 가나요? 이제 강이랑 연못인데 중요한 특징이 이제 물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물에 사는 식물들 물에 배우는구나. 사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직접 들어가나요? 직접 들어가야죠. 네. 직접 들어가진 않고 우리가 그 사는 식물들의 영상이나 그리고 사는 식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 만나요. 안녕. 김병 선생님이 말한 거를 스페이스바 딱 해가지고 눌러놓고 이제 보시면. 적고 이런 말한 거 딱 눌러놓고 적고. 잘 활용하세요. 네, 좋네요. 사시사철. 유식해 보이시나요? 사시사철 부르죠. 그거는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멈추고 쓰세요. 안 멈췄네.